정말 제가 딸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40년간 잃어버린 딸이 매일 제 눈앞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5년 동안 매일 마주쳤던 그 사람이 평생 찾아 헤맨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벽 5시 12분 대한민국 강남 어느 고급 주택가 500평 대지 위에 우뚝 솟은 대저택에서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지하 1층 가정부실이었습니다. 김인숙 57세. 이 집의 가정부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째. 5,475일을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며 같은 일과를 반복해온 여인입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이미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도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오늘도 잘 해내자. 작은 다짐과 함께 그녀는 가정부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주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었으니까요. 1층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검은 레커로 마감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조명을 받으면 마치 흑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시가 2억 원이 넘는 이 악기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아노 주변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단 3초만 건반 덮개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또 검지로 돌을 한 번, 밀을 한 번 살짝 눌러봅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녀는 다시 덮개를 덮고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2층 서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집의 주인 윤세진 회장 78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딸이 피아노 앞에서 보이던 바로 그 행동. 그 똑같은 습관을 이 가정부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이도 안 맞잖아.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숙 씨, 오늘 아침은 죽으로 해주세요. 속이 안 좋아서요. 네, 사모님. 호박죽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윤 여사 75세와 인숙 씨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간결하고 예의 바릅니다. 15년 동안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인숙 씨는 이 집에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 회장 부부가 해외 출장을 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은행 업무는 물론이고 정원 관리업체와의 계약, 심지어 회장님의 건강검진 예약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이 집의 숨은 관리자였습니다. 인숙 씨가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 윤 여사가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인숙 씨가 독감에 걸려 사흘을 쉰 적이 있었는데 그 사흘 동안 집안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 본인은 이런 신뢰와 인정이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밤에 혼자 작은 방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57년의 인생. 그중 40년은 보육원과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라고는 이 작은 6평 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1973년 서울 마포구 소재 동명보육원. 당시 7살이었던 인숙 씨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후원을 나온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도레미파솔 해보자. 다른 아이들은 서툴게 따라했지만 인숙이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이 아이 절대음감이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놀라서 원장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테스트 결과 인숙이는 정말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만 명 중 1명만 가진다는 그 귀한 능력을 말이죠.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면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보육원에는 그런 재능 있는 아이 하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레슨 한 달에 50만 원, 음악학교 입학금만 300만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결국 인숙이의 재능은 묻혔습니다. 선생님은 떠났고 보육원의 낡은 피아노도 고장나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인숙이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도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그 꿈은 점점 희미해졌고 인숙이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2010년 3월 2일 42세였던 인숙 씨는 파출부 소개소를 통해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 그녀의 이력서는 초라했습니다. 학력 중졸 검정고시, 경력식당 주방 보조 5년, 가정부 12년, 자격증 없음. 하지만 면접을 본 윤 여사는 인숙 씨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눈빛이 다르네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사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인숙 씨는 첫날부터 완벽하게 일을 해냈고 한 달 만에 정식 주거 가정부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날 인숙 씨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거실에 피아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바로 그 피아노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이 피아노는 아,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 피아노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청소할 때도 조심스럽게 겉면만 닦아주시고 절대 건반은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 단호한 말투에 인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치지 않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연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13년 어느 저녁, 인숙 씨는 우연히 윤 회장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의 기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벌써 37년이 지났네요. 그래요. 우리 민지가 이제 40살이 됐을 텐데. 인숙 씨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지. 이 집에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아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세의 노인이 37년 전 일로 아직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둘 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쳤던 날이 생각나요. 아빠, 나 이거 완벽하게 칠 수 있어. 하면서 활짝 웃던 그 얼굴이 인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피아노. 사라진 딸의 마지막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40년 가까이 침묵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인숙 씨는 피아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얼마나 연주되고 싶어 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상하게도 그녀는 피아노와 자신이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버려진 존재. 둘 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 둘 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 그날 이후 인숙 씨의 피아노를 향한 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인숙 씨, 우리 수요일까지 부산에 내려가야 해요. 사돈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윤 여사의 말에 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나 혼자. 15년 동안 수없이 집을 비웠던 부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다 만들어뒀어요. 김치찌개만 끓여 드시면 돼요. 고마워요. 인숙 씨 그동안 잘 부탁해요. 부부가 떠난 후 저택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거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고 저녁을 먹었고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피아노를 향했습니다. 첫째 날 밤 11시 47분. 인숙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피아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따라라라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소절. 그녀가 7살 때 처음 배웠던 그 곡.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멜로디는 또렷하게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가정부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는 1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는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건반 위에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마치 닿은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따라라라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소리.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다음 날 인숙 씨는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피아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피아노 앞을 서성이고 커튼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벤치에 살짝 앉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님의 딸이 앉아서 연주했겠지? 어떤 아이였을까? 나처럼 피아노를 사랑했을까? 오후 3시 그녀는 용기를 내어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단 1cm만 내리면 소리가 날 거리였습니다. 안 돼, 아직은. 그녀는 다시 덮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금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7살의 자신이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치는 꿈. 하지만 피아노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 그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3시 22분. 셋째 날 밤.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윤 회장 부부가 돌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밤 10시 15분. 인숙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덮개를 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따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라. 두 번째, 세 번째 50년 전의 기억이 손가락을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었습니다. 템포도 일정하지 않았고 몇 번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라라라 미래 도시라. 엘리제를 위하여의 익숙한 멜로디가 40년 동안 침묵했던 피아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단지 건반과 자신만이 존재했습니다. 1분 30초. 곡의 첫 부분을 연주하는 데 걸린 시간.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피는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구쳤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지금 누가. 여보, 내가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한데. 윤세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혼자 서류를 가지러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을 운전해서 온 것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윤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피아노 앞에 가정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막 연주를 멈춘 듯한 그녀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아직도 엘리제를 위하여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숙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다가오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인숙 씨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딸의 모습, 피아노를 치던 작은 손, 그리고 바로 이 엘리제를 위하여. 당신, 윤 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소? 보육원에서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인숙 씨의 대답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이라 어느 보육원이었소? 동동명 보육원이요, 마포에 있던. 그 순간 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동명 보육원. 40년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추적했던 바로 그 보육원. 실종된 딸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곳. 몇 살 때 그 보육원에 들어갔소? 3살 때입니다. 1968년에 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딸이 실종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어릴 때라. 단지 경찰 아저씨가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경찰.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인숙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인수, 그게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인가? 아니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 원래 이름은 모릅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딸 이름은 윤민지였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릴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어?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가끔 꿈에서. 꿈. 네, 가끔 꿈에 큰 집이 나와요. 하얀 집. 그리고 정원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서 누군가와 놀던 기억이.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가 혹시 은행나무였소? 인숙 씨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집 정원에는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윤민지는 그 나무 아래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김인숙 씨 아니. 어쩌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소? 네. DNA 검사요? 인숙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DNA 검사를. 설명하겠소. 조용히 들어주시오. 윤 회장은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5월 17일 토요일, 당시 3살이었던 딸 윤민지와 함께 여의도 공원에 나들이를 갔던 날,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민지를 벤치에 앉혀두고 갔던 5분 돌아왔을 때 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경찰 수사 TV,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출연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근처 보육원에서 진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발견됐다고 했소. 동명보육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DNA 검사 같은 게 흔하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소. 보육원에는 그 나이대 여자아이가 7명이나 있었고. 인숙 씨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소. 하지만 나이도 맞고 보육원도 맞고 무엇보다 윤 회장은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민지가 마지막으로 친 곡이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였소. 그리고 방금 당신이 친 그 곡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윤 회장과 인숙 씨는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체열을 했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인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그분의 딸이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난 57년은 뭐였을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친자 확률 99.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친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윤세진 님과 김인숙 님은 아버지와 딸입니다. 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윤 회장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하지만 인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전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1985년 5월 17일 여의도 공원에서 실종된 윤민지는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3살이었던 민지는 자기 이름도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지, 지지? 아이가 계속 말하는 소리를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집을 말하려던 것이었지만 결국 신원미상 아동으로 분류되어 동명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김인숙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 회장 부부는 공원 근처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이미 딸은 보육원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경찰도 보육원에 신원미상 아동이 있다고 알려줬지만 당시 그 보육원에는 비슷한 나이대 여자아이가 7명이나 있었고 DNA 검사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단 10km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15년 전 인숙 씨가 파출부 소개소를 통해 이 집에 오게 되었고 그들은 가정부와 주인으로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회장님이라고 인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윤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인숙 씨는, 아니, 이제는 민지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민지야, 40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7년을 김인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윤민지가 되라고 하시면 저는 천천히 하면 돼요. 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소.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대수겠소. 그 말에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윤 여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그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7세가 된 딸의 얼굴을, 주름이 생기고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그 얼굴을. 미안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요. 윤 여사는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가정부로 부르면서 엄마는 몰랐어요. 우리 딸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어멈마.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지는 57년 생애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원장 선생님, 사모님, 아주머니라고만 불렀던 그녀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김인숙에서 윤민지로 변경하는 개명 신청, 호적 정정, 재산 상속 관련 서류들. 민지는 이 모든 과정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집의 딸이 되는 건가요? 당신은 원래부터 이 집의 딸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윤세진 씨와 배우자의 친자녀였습니다. 단지 40년간 행방불명 상태였을 뿐이고 이제 그 신원이 확인된 것뿐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민지의 손은 떨렸습니다. 윤민지, 자신의 진짜 이름, 57년 만에 되찾은 정체성.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집 가정부가 알고 보니 잃어버린 딸이었다고? 40년 만에 찾았다는데. 믿어져? DNA 검사로 확인됐대. 진짜래. 동네 사람들, 친척들, 윤 회장의 지인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민지를 도와줬던 파출부 소개소 사장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숙 씨, 아니, 민지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 먹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DNA 검사가 진짜 맞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민지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에요. 그것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날 윤 여사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야, 이제 그만 입어라. 그녀는 민지가 입고 있던 가정부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정부가 아니야. 이 집의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뭘 입어야 할지. 윤 여사는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긴 내 딸한테 좋은 옷 사주는 게 당연하지. 민지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거기에는 낯선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57년간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 가정부복이 아닌 딸로서의 옷. 이게 진짜 나인가? 하지만 40년간의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아니야. 앉아 있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새로 고용된 가정부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는 자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5년간의 생체 리듬이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회장님 아침 준비를. 그러다 자신이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도 입에서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아노는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고마운 매개체였습니다. 저녁 시간 민지가 피아노를 치면 윤 회장 부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40년 전에 있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늦었어도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저녁, 윤가의 거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작은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딸, 윤민지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몰래 숨어서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건반을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이제 그녀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았습니다. 따라라라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몰래 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선율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고난,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과 감사함. 3분간의 연주.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난 후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흐느끼며 딸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지는 이제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렀던 재능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재능이 있어요.
어느 날 음악 교수인 윤 회장의 지인이 민지의 연주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이라니. 제대로 배웠다면 전문 연주자가 됐을 거예요. 그 말에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이제 58살인데. 늦은 게 아니에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레슨료는 받지 않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꼭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민지의 뒤늦은 피아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레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습득 속도였습니다. 마치 40년간 봉인되어 있던 재능이 폭발하듯 그녀는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57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40년 만에 재회한 부녀, 피아노가 이어준 기적의 인연.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윤 회장이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민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 출연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서 수백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부모를 찾고 싶어요. 저희 가족도 40년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종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윤 회장의 재정적 지원과 민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재단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종 가족들의 재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27가족이 재회했습니다. 30년,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쁨을 보며 민지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정원의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3살 민지가 놀던 바로 그곳.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딸? 만약 제가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 영영 모르고 살았을까요?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피아노가 우리를 이어준 것도, 당신이 하필 이 집에 온 것도, 내가 그날 하필 일찍 돌아온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우린 영영 모르고 살았겠죠. 윤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15년간 가정부와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 시간도 의미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15년이 있었기에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윤가의 거실에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축제 분위기를 잃었던 이 집에 드디어 웃음과 행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캐럴을 연주했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윤 회장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딸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5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김인숙이 아니다. 나는 윤민지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다. 그리고 알았다. 꿈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40년, 50년 만에 가족을 찾는 사람들, 평생 찾던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경우들, 한순간에 우연히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순간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친구와 극적으로 재회한 경험,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아 이룬 이야기, 우연한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 지금도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하겠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야. 꿈?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거지. 아닙니다. 윤민지 씨는 58세에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베토벤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는 데에도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오늘 당장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악기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궁금했던 것을 찾아보세요. 옛날 친구, 첫사랑,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인터넷 시대에는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